밑에. 울었다. 손을 더 올려야 되겠다. 됐어. 됐습니다. 오셨죠? 예, 기자회견 준비된 시간이 되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은 현대제철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장 폐쇄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그리고 금속노조 현대제철 5개 지회가 공동 주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 철강문과 담당하시는 박상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나경원 정책국장님 오셨습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의 안대원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제철 인천지회 최정식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지회 이승환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 하이스코 지회의 명희승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포항지회 이동기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지회 김영채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제철 ISC 지회 정한영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내 철강 분야 탑 그룹을 달리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철강 분야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철강 산업에 있어서 현대제철이 여러 가지 그 영업 실적이라든지 영업 이익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제철이 지금 노사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매우 유감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여러 가지 문제적 행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랜 기간 소위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이 불법적 경영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심지어 10년이 넘게 소송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 파견을 온전하게 시정하는 그런 행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적 그런 그 노무관리 인사 조치로 일관했던 지점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강하게 지적을 하고 해결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기자회견 진행하는 내용은 이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 현대제철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교섭 해태로 일관하는 행태들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입니다.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 3권, 가장 기본적 노동 인권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것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에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만큼 매우 중대한 문제죠. 근데 현대제철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교섭의 어떤 부분들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수개월 동안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작년 교섭이 작년에 끝나지 않고 올해 지금까지도 계속 지난한 과정을 거칠 정도로 현대제철이 보여준 교섭에 대한 이 거부, 해태, 행태들은 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은 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이런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이런 교섭을 해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하게 짚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지난달 2월 24일이죠. 노동조합의 이런 교섭 촉구에 대해서
직장 폐쇄로 회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 폐쇄라고 하는 것은 노사관계에서 매우 전례가 드물고 극히 이례적인 행위입니다. 그 직장 폐쇄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생계가 중단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요건으로 직장 폐쇄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은 교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직장 폐쇄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수단을 지금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근무 여건, 노동 환경 속에서 현대제철이 또 중대재해로 여러 가지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위험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근무를 해서 현대제철이 지금의 이런 철강 분야 탑그룹 많은 영업 실적들을 내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런 노동자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 폐쇄라고 하는 잘못된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취지의 기자회견입니다. 예, 발언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교섭 상황 및 교섭 혜택 과정에 대해서 우리 최정식 지회장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언은 3분 정도로 듣겠습니다. 빠르게 읽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인천지부 현대제철 지회장 최정식입니다. 현대제철 노사 파업의 원인은 24년 단체 교섭에 국한할 수 없고 지난 20여 년의 누적된 시간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러한 관련성을 부인하고 전방위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쟁의 행위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방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들의 저연한 선동과 왜곡을 바로잡고 제철 노동자의 자존감과 목적의 정당성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사측은 실적이 나쁜데 현대차만큼 욕심을 부린다고 매도를 하지만 노동조합은 현대차만큼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예년처럼 그룹사 평균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양재동 노무라인은 현대차를 최상단에 고정시켜 놓고는 사업장 규모별로 수직 서열화를 하여 실적과는 무관하게 임금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여 년간 현대제철의 1인당 실적은 현대차보다 높았지만 단체 교섭의 결과물이 단 한 번도 현대차를 뛰어넘지 못하였음은 객관적인 자료가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실적대로 하겠다고 지급 기준을 바꾸려 합니다. 제철의 실적이 높을 때는 현대차 때문에 덜 받고 제철의 실적이 낮을 때는 실적 때문에 더 작게 받아야 한다면 도대체 어느 노조가 이 모순적 차별을 수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제철 노동자가 분노하는 이유이고 극한 분쟁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둘째, 노동조합의 파업 때문에 교섭이 늦어진다고 왜곡하고 있지만 실제는 사측의 상습적인 교섭 혜택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24년 단체 교섭을 사측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무려 4개월간 10차례 이상 일방적인 교섭 혜택을 자행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판교집회, 양재집회, 양재판교 1인 시위, 기자회견,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등으로 성실교섭을 촉구했지만 사측은 아무런 제시안도 없이 24년을 넘기는 부당행태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년, 19년, 20년, 22년, 23년, 24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3개월에서 6개월간의 교섭 혜택을 자행하면서 6년째 해를 넘기는 단체 교섭의 악순환을 계획적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섭이 늦어지고 갈등을 유발하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셋째, 사측은 정도 경영으로 노동자들을 챙기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현대제철 조합원은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 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한 근로형태 변경 방안, 안전보건,
각종 복지제도, 인력 충원 등의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이를 철저히 외면한 채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분쟁의 원인입니다. 넷째, 사측은 당진 내년의 정당한 쟁의 행위를 직장 폐쇄로 공격적인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현대해철 오지의 확대 간부가 8,000조합원의 20만 원 투쟁기금을 결의하여 끝장 투쟁을 오마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현대해철 지회뿐만이 아니라 자회사 비정규직 지회의 1만 6천 제철 노동자들이 겪는 끝없는 고충이기도 하며 반드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노동자, 시민, 정치, 행정가 여러분, 노동자합은 파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재동 노무라인의 지배 개입과 종용, 상습적으로 자행되는 거대 자본의 교섭 혜택, 매년 해를 넘기는 단체 교섭의 악순환, 자본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노동자의 기본권과 존엄이 위협받는 개탄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에 개선을 위한 제철 노동자의 졸기에 찬 힘겨운 노력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대해철의 교섭 상황과 교섭 혜택 과정에 대해서 힘 있는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현대해철 직장 폐쇄 규탄하는 발언으로 명희승 당진 하이스코 지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해마다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 죽음의 공장에서 노동자 목숨은 한낱 파리 목숨으로 여기며 이런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1년 365일 24시간 고열과 먼진 속 자동차 그룹사 내 유일하게 1급 발암물질인 야간 밤샘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현대해철 노동자들과 노조가 현대차와 동일 성과금을 요구한다는 거짓 내용을 일부 언론을 통해 유포하며 회사 발전을 위해 피땀 흘려 일한 우리의 노동과 희생에 무시한 채 과도한 성과금만을 요구하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사측의 작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현대차 자본의 성과 서열화는 모순입니다. 애초부터 성과 여부를 떠나 현대차의 80~90%를 지급받는 현대해철 정규직 노동자이며 내부적으로 원축 노동자의 80%, 자회사 60%,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이미 정해진 서열화입니다. 간단한 예로 2021년 현대해철의 인당 영업이익이 완성차의 2배가량 되었고 2022년 또한 완성차보다 인당 영업이익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무관 낮은 금액의 성과금을 제시하며 완성차 이하 그룹사들의 소위 양재동 가이드라인 그룹사 수직 서열화를 통해 명확한 기준점 없이 차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사측은 2024년 8월 16일 시작한 교섭을 6개월가량 일방적으로 해태했으며 2025년 1월 9일 내놓은 사측의 첫 제시가 24년, 25년 성과금을 병합하자, 즉 사실상 성과금 0원을 제시하고 단체협약 계약안을 들이밀며 최선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현대차 동일 성과금 지급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다만 2023년 성과에 걸맞는 분배는 이루어져야 한다. 수년간 자행해온 서열화도 모자라 그룹사 내 적자인 회사도 전향적인 성과금 제시를 통해 교섭이 다 마무리될 때 우리는 영원 제시를 받았고 이에 더는 인내하기 어렵다. 자본의 탄압이 도를 넘었다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이후 6년 만에 노조는 무분규를 깨고 기준 없는 일방적 차별과 탄압에 맞서 노동자의 최후의 보루인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교섭이 진행된 6개월가량 사측과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었고 노동조합의 교섭 창구는 빨간 날, 주말 할 것 없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사측은 교섭에 대한 적극적 대화의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은 2월 1일 현대해철 당진 하이스코 지회의 PLTCM 1, 2냉연 2개 공정에 한해 부분 지명 파업을 결정하였습니다. 부분 파업에 돌입하자 파업을 하지도 않은 후행 공정, 노동자들에게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겨우 이틀이 지난 2월 3일 070으로 노무 수령 거부를 하며 직장 폐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동안 인내하고 양보하며 노조가 6년 만에 꺼낸 정당한 쟁행에 대해 방어적으로 사용돼야 할 직장 폐쇄를 불법적, 공격적으로 사용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정당한 쟁행이마저 자본의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대한 사측의 대책이 무엇인지 그저 현대차 그룹의 눈치만 보며 성과금 차등 지급을 통한 착취로만 연명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대차 그룹의 노동 통제 전략의 일환이며 현대해철의 대표이사가 현대해철 교섭에 참석하지 않는 노동조합을 동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모순된 행태부터가 문제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평화를 지향합니다. 노조의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 있으며 우리에게 일방적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사측 적극적 자세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이승환 현대해철 당진 지회장님 모시고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해철주의 이승환 지회장입니다. 기자회견문 관련해서는 동지들에게 자료로 다 배포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굴욕경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양재동 굴욕경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정규직 노조는 여러 가지 프레임을 통해서 귀족 노조, 그들만의 밥그릇만 참기는 노조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노동조합이 투쟁 않고 파업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이 자본이, 현대라는 자본이 만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365일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라는 이 자본에서는 그룹사의 납품 단가를 인하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10%가 넘지만 저희는 24시간 360일을 일을 해도 영업이익이 채 2%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사의 이런 이윤이나 영업이익이 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노무전략 구조 속에서 노동조합이 투쟁하고 이런 부분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노동자의 미래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철강회사 같은 경우에 24시간 쇳물을 다룰 수밖에 없고 안전사고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러 가지 법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처벌되는 사장은 저희 현대해철에서는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안전 여러 가지 부분에 관련해서도 노동자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의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스 사고로 한 명의 조합원 동지가 무명하셨지만 그동안 수없이 가스 사고로 인한 가스 누출로 인한 수많은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재발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제2의 제3의 이러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안전상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부분도 여기 계신 기자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기자회견문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임금 및 단체 협약 관련한 교섭들이 진행 중이고 단체 협약과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노동 현장의 안전 보건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또다시 빈발할까 이런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직장 폐쇄가 아니라 성실 교섭으로 신속하게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기를 현대제철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불법 경영을 국회에서 환노위에서 분명하게 질타하고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